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자,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소비자 동향지수는 전월 대비 8포인트 오른 130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3년 1월에 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현재와 비교했을 때 1년 후에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건데요. 이 전세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집값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무주택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에서 주택 소유자들의 고민이 한숨이 깊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을 했는데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는 물론이고요. 서울에서 중위가격 수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까지도 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법이 개정되면서요. 내년에는 이 세율도 더 올라가고요. 또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까지 우려가 겹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집을 어디에 어떻게 살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집을 언제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 특히나 또 세금에 대한 고민이 점차 커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부동산 우울증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자, 여러분들의 부동산의 방향성을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그널 보내드릴 테니까요. 등대 같은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가 이제 또 마감이 되려고 합니다. 이제 11월 이제 그 말이라 이제 거의 다 나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참 부동산이 참 찬란했다. 표현을 이렇게 하기 좀 그렇지만은 부동산 대책의 어떤 상당히 큰 대책도 나오고 있고 현재 조금 부동산을 어떤 투자 목적으로 좀 가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세금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좀 많이 깊어질 것 같고요. 이제 또 어느 쪽에 물건을 좀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느 쪽에다가 실거주를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부동산 TV, 알토마 TV 방송 보시면서 좋은 흐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부동산 임대차 3법이 이제 통과가 되고 나서 전세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 또 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 또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또 전월세에 대한 안정화 대책을 최근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먼저 영상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19일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던 전세난을 진정시키기 위해 서민 주거안정 주거지원 방안이라는 제목의 전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4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임대로 전세난을 돌파하겠다는 것인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9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 4천 가구 규모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책이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 물량과 분양 물량도 예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는데요. 이 같은 매매 시장 불안 요소가 전세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현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 이전 지속될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 총 11만 4,100가구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며 전체 공급 물량의 40%가량인 4만 9천 호는 2021년 상반기까지 공급, 전체 물량 중 수도권의 7만 가구, 서울의 3만 5천 가구를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급 방식으로는 공공임대 공실 활용, 전세 임대주택 신규 도입, 민간 건설사 신축 매입 약정 등이 언급되었는데요. 전문가들은 공급 물량 대부분이 전세 수요가 몰리는 아파트가 아니라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이라는 점에서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드디어 발표된 정부의 전세 대책. 지금부터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전세가 이제 전세 대책을 이제 발표를 했죠. 그 전세에 대한 어려움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바탕에 좀 둬야 될 부분이 지금 몇 가지가 있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1, 2인 가구의 어떤 증가입니다. 이제 급속히 증가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떤 그 전세에 대한 가격 상승 이렇게 좀 이끌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현재 2021년과 22년 요 사이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 자체가 작년이라든가 재작년에 대비해서 좀 상당히 좀 많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그 수요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이제 과거에 계속적으로 있었던 부분이죠.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게 조금 발현이 좀 됐었던 같은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도 전세가 상승이라든가 월세가 상승은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꾸준하게 있었다가 어느 한 고점에서 약간 좀 고점에서 좀 떨어지는 그런 어떤 그 영향을 좀 보였었는데 오히려 임대차 3법 통과가 되고 해서 오히려 좀 가격이 오르는 그런 어떤 그 모양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 안에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가격적인 어떤 측면도 있지만 물론 있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수요층들, 거기서 1, 2인 가구에 대한 수요층들, 이것이 아파트 공급으로 이 대체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 아파트에 대한 대체 부분은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 제한적이죠.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뭐 호텔형이라든가 오피스텔형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좀 바꾸는 것 같아요. 다행인 것은 뭐냐면 현재 그 오피스텔 형태의 어떤 그 준공이 되는 그런 어떤 그 물건을 좀 보게 되면 1.5룸이라든가 뭐 2룸이라든가 3룸이라든가 이런 어떤 물량 자체가 꾸준하게 많이 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과거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투자 목적으로 해서 원룸 형태 또 복층 형태의 오피스텔 공급이 좀 많아졌다고 한다면 최근 한 2년 전부터는 이렇게 1.5룸과 2룸 이런 형태의 오피스텔 공급량이 꾸준하게 현재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을 1, 2인 가구한테 1, 2인 가구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전세라든가 이 전월세를 국가가 매입을 해서 임대해 주는 형태로 좀 전환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좀 나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영향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요자들이 원하는 니즈라는 게 있죠. 니즈는 아파트로 좀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21년과 22년 여기에 한정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1년, 22년 안에는 이 공급되는 물량이 적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공급되는 물량 자체가 이 3, 4년 후에 이제 3, 4년 후에 이제 입주가 되고 또 이제 그게 이제 입주가 전월세로 바뀌고 이런 어떤 시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내년 같은 경우라 내후년 같은 요 2년 사이에서 입주 물량이 적어지는 이런 형태를 다른 형태로 좀 바꿔내겠다라는 것이 이 대책의 기본적인 방향 틀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말, 이런 어떤 표현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전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를 수가 있으니 또 아파트 가격이 현재 계속적으로 오른다라는 것에 어떤 매수 우위에 어떤 그런 어떤 수요층들이 많으니 이게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하면 안 되겠냐 이런 것은 좀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23년도 이후부터의 공급되는 물량 자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30만 호 이상이 되고 또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약 한 120만 호가 주변 지역에서 포진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어떤 가수요층들이 분산되는 효과가 2년 후에는 반드시 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참조하신다면 현재 갭 투자로서 들어간다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 오히려 뭐냐면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오히려 소액으로 투자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해서 판단합니다.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 현재 좀 기본 방향이에요. 기본 방향 자체가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이제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금리가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것 같고 미국의 어떤 그 정부가 좀 바뀐다고 해서 저금리 기조가 바뀐다. 이런 것도 좀 현재 좀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크게 논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저금리가 유지가 되고 오히려 더 금리 자체가 밑으로 유지가 된다면 모를까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내년 또 내후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또 기조가 좀 깔리는 겁니다. 현재 지금 기본 방향으로 보게 되면 3인 이상 가구가 이제 순서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요. 오히려 뭐냐면 1, 2인 가구가 증가세를 지속합니다. 왜냐하면 고령층이 이제 움직이고 있고 좀 현재 좀 청년층이 또 움직이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공간에 대한 확충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21년과 22년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일시적으로 공급 축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고급 호텔이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개념이 이제 여기 안에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안정세를 취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대응 방안을 보게 되면 그 민간 역량 총동원 또 도심 내 단기간에 공급을 확대시키겠다라는 것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 21년에 약 한 3만 호 정도, 전체적으로 22년까지 약 한 11만 약 한 4천 호 정도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여기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장기 주택 시장의 안정, 기본 확충이 좀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LH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기존의 숙박형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현재 지금 매입형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매입형에 대한 어떤 그 다세대 주택 또 이제 오피스텔에 대한 어떤 그 매입이 꾸준하게 활성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게 부동산 쪽으로 어느 쪽으로 작용을 하겠냐라고 이제 보게 되면 오히려 뭐냐면 좀 수도권이라든가 서울 지역 중심에 있는 그 단독주택이라든가 뭐 저층의 어떤 그 빌라 형태 좀 노후된 것들 이런 것들이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노후주택 사업이라든가 이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활성화될 수가 있고 오히려 토지를 가지신 분들한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좀 진행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질 좋은 주택을 좀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임차인의 어떤 부담을 완화시키고 보호를 좀 강화시키겠다. 기존에 이제 그 보호를 강화시키겠다는 거 꾸준히 지금 현재 좀 나와 있는 거고 임차인의 좀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내용은 또 국가 예산이 좀 포함을 시켜서 좀 임차인의 전세에 대한 어떤 금리 또 이제 그 건축을 건설하시는 오피스텔을 건설하시는 건설사에게 어떤 그 전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저리로 공급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발표가 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현재 지금 가격 동향을 보게 되면 전국적이라든가 수도권, 이 서울 지역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폭은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수도권 쪽 주변 지역, 서울과 인접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크게 오르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고 이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뭐냐면 서울 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아파트 또 서울의 어떤 인근거리에 또 인접해 있는 지역들의 어떤 그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이 전세 수요자들이 이제 매매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어떤 폭들이 좀 내년 또 내후년에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방향을 좀 보게 되면 전세를 놓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방향성을 조금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짚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거래 동향을 좀 보게 되면 이 주거 여건이 양호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이 준공 물량의 또 증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보시게 되면 전세 거래 증가율이 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2020년도를 통계를 해보니 10월까지 통계를 해보니까 아파트가 약 한 14% 정도, 비아파트 이런 것은 9.6% 정도로 크게 상승한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 거래 증가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현재 뭐 갑자기 이렇게 증가해서 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전세에 대한 그 대책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죠. 또 이제 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책 이제 꾸준하게 좀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이라면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그 전월세 보증금을 받아서 이런 어떤 그 활용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월세를 내는 수요층들이 이게 전월세 수요층으로 이제 당연하게 이제 이쪽으로 좀 가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나쁜 영향은 아닙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주거 안정을 계속적으로 도모를 한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 2년간 이게 주택 공급 전망을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국 또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의 전세가라든가 월세가 이 최근에 들어서 21년과 22년 요 안에 이제 어떻게 전월세를 단기적으로 공급하느냐 요게 이제 요번에 이제 대책이 나온 거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1년과 22년 사이에 전체적으로 크게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비아파트 이런 어떤 증가율을 유지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 시장 상황이라든가 이 평가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저금리에 대한 영향입니다. 이 주거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하고 이게 주거 수요가 증가를 하고 저금리가 기조에 깔려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청년층 또 이제 노년층 같은 경우도 이제 분리세대를 하는 거죠. 분리세대를 해서 전세금 대출이라든가 전월세에 대한 보증금 대출을 받아서 이제 어떤 그 수요를 좀 증가시키는 그런 것들 좀 보이고 있는 거고요. 또 임대인 전세 공급 수익성이 악화되고 임차인 부담이 좀 감소시키는 그런 경향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시장 상황을 좀 평가를 해보면 그 수도권 주택 유형별 전세 변동률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아파트에 대한 공급, 아파트에 대한 전세 변동률이 상당히 좀 크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도 현재 지금 아파트를 보유하고자 하는 그 수요층들이 워낙 많이 있고 또 이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주택자라든가 1주택 갭 투자 이런 부분이 좀 규제가 계속적으로 일어났죠. 또 임대차 3법도 이제 여기 안에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실수요자 측면에서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에 따라서 수요와 매물이 이제 동시에 감소하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도 이게 맞다고 보고요. 또 이제 현재 정부에서 하는 것도 이것을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해소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가구수입니다. 이 가구수를 보게 되면 1인 가구에 대한 비아파트에 대한 거주율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대신에 뭐냐면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은 현재 추세에서는 좀 감소하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임대차 3법이 시행하고 나서 이 계약갱신율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은 좀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적용 전에 1년 평균을 보게 되면 이 정도의 어떤 비율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좀 비율이었었는데 이제 그 임대차 3법에 대한 계약갱신이 통과가 되고 나서도 이 계약갱신율이 상당히 좀 많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세 세입자 또 그 전월세 세입자 같은 경우는 이 계약갱신에 대해서 혜택을 좀 많이 사실은 좀 혜택을 많이 본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그 1년 전에 그 평균을 보게 되면 57.2 정도에서 66.1%로 크게 올랐으니까 이게 상당히 좀 많이 크게 오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계약갱신 청구에는 임차인 보호에 영향을 톡톡히 받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은 잘 안 나타나죠.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 단기 공급에 대한 확대입니다. 22년까지 전국 11만 4천호를 좀 공급을 하고 전세형으로 추가 공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세형으로 추가 공급하는데 아파트로 공급하면 좋죠. 근데 다들 아파트를 선호하니까. 근데 지금 기존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대해서 공급될 수 있는 공공임대 물량 자체가 상당히 좀 한정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전환시켜서 뭐 숙박형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오피스텔을
매입을 해서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죠. 21년 상반기에 약간 4만 9천 호 정도,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는 약간 1만 9천 호 해서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한 거고요. 아파트 전세 수요를 분산을 위해서 도심 내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해서 수요에 대한 니즈를 만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또 숙박형에 대한 오피스, 숙박형 호텔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여기 안에 좀 포함을 시킨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뭐 6개월 정도를 임차하게 되면 그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다 이제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 조기 공급 및 수급 조정을 보시게 되면 그 공공임대 3개월 이상 공가가 좀 되어져 있는 이런 어떤 그 공공임대의 공시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공전세 주택 신규 도입입니다. 그 현행 보시게 되면 매입임대라든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기존 공적주택을 활용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공공전세주택을 도입해서 22년까지 1만 8천 호, 수도권에 약한 1만 3천 호, 서울에 약한 5천 호에 대한 전세를 공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임대 방식을 보게 되면 기존에 있는 임대 방식보다는 좀 약간 획기적이에요. 이제 추천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지만 최대 6년 동안 이렇게 4+2로 해서 최대 6년 동안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뭐 90% 이하의 보증금으로 거주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90% 하면 이거 싸지도 않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겠는데 이 90% 기존의 그 90%하고 현재의 그 비율을 좀 보게 되면 거의 뭐 한 30% 정도의 수준. 30% 정도 좀 저렴하게 공급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건설 자금을 저리로 좀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그 건설 임대로 좀 현재 좀 짓고 계시는 민간 업자들에게도 민간 참여를 촉진시켜서 건설 자금을 지금 지원을 해서 약간 1.9% 정도 저렴하게 공급을 해서 인센티브를 좀 제공하겠다. 그래서 전세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뭐 비사업용 토지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세율을 좀 배제시키는 이 내용도 포함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시축 공급을 위해서 관리 담당하는 신탁사를 정해서 신탁사가 이제 직접으로 자금 관리를 조달하거나 또 시공 관리를 유지하는 그런 어떤 사업 시행자로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네, 이런 부분이 현재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좀 공급을 한다라는 내용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단기 공급은 어쨌든 간에 그 아파트에 대한 입주 물량은 21년도, 22년도에서 좀 줄어드는 경향은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단기 공급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대책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부동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오면은 거기에서는 이게 풍선 효과라고 하죠. 어느 쪽은 규제를 받지만 또 어느 쪽에서는 그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살아나는 그런 어떤 그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현재 좀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뭐냐면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기존에 좀 공실로 되어져 있는 토지 이런 것들이 오늘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임대를 넣을 수 있는 다세대 아니면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적극적으로 매입을 이제 내년부터 또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또 적극적으로 좀 지속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노후주택 관련된 정비 사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좀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지난주에 발표된 24번째 부동산 대책, 전세 대책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어떤 판단에 따라서 어떠한 대책이 나왔는지 근본적인 부분들부터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내가 투자를 할 때 어느 쪽을 바라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에 대한 방향성 시그널 보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1:1 맞춤 상담으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궁금한 건 점점 더 많아지고 한숨도 깊어지는 상황에서 전문가와 1:1로 속 시원하게 좀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되고요.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내 방 안에서 터치 한 번으로 내 집을 팔 수 있는 방법.
집통앱 중개실장이 달려가 당신의 집을 팔아줍니다.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형태의 집이든 터치 한 번에 부동산에 내놔도 안 팔려서 골치 아팠던 우리 집. 등록 버튼을 누르면 당신의 집이 전국의 많은 부동산에 오픈됩니다. 이 모든 것이 수수료 무료. 전국의 많은 부동산이 이용하고 있는 집통 앱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추가되는 수수료 없이 내 집을 팔아보세요. 내 집 팔 땐 집통.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먼저 첫 번째 상담 끝번호 3865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일청로 45번지 현대 3차 946평형인데요.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일산역 근교에 공사 중인 분양권이 있는데요. 지금도 전매는 가능합니다. 전망 어떨까요? 라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향후 전망 체크해 볼게요. 이사님. 예, 일산 서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그 애매한 지역이죠. 타현역이랑 좀 인접해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좀 매도하기에는 지금 현재 시기가 뭐 그렇게 좀 약간 넉넉하진 않습니다. 뭐 세금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다 그러면 좀 더 보유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분양권이 있다고 하셨는데 분양권이 있는 건 있는 대로 그냥 꾸준하게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분양권 이후에 어떤 그 준공 이후에 이 물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좀 약간의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좀 판단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싶고요. 일단은 그 주변 지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아파트의 위치가 이렇게 있죠. 이 탄현역 쪽 이렇게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일산역과도 가까이 좀 인접해 있습니다. 또 위쪽 같은 경우는 탄현역 쪽 위쪽 같은 경우가 좀 가격대가 좀 유지가 되고 있고 이 탄현역에서 이제 일산으로 빠지는 이런 것들은 이제 가격대가 좀 약간 떨어지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런 것들은 현재 이런 비교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포 쪽하고 일산 쪽. 왜냐하면 그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 좀 더 낫냐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김포 같은 경우는 김포 신도시 또 고천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지역이고 일산 탄현역이라든가 일산역 쪽 주변 지역은 기존에 만들어진 지역이죠. 그렇다면 오히려 가격대는 일산 쪽이 약간 높다고 하더라도 가격 상승폭은 김포 쪽에는 아직까지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일산 쪽으로 빠지는 그 킨텍스 쪽 라인으로 해서 생기는 GTX 라인이라든가 컬처랜드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큰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잠재적인 어떤 그 토지에 대한 어떤 가치는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물건 자체를 단기적으로 좀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보유해서 끌고 가시는 게 낫다. 분양권도 가지고 있지만 분양권도 유지하면서 끌고 가는 게 낫다. 2, 3년 후에 일산 쪽 주변 지역이 좀 바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산 서구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지금은 살짝 애매하다. 하지만 가치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나도 상담을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자 확인해 볼게요. 끝번호 9720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포 수기마을 힐스테이트 1단지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세 거주한 지는 4에서 5년 정도 됐고요. 최근에 집주인이 개인 사정으로 외국에 나간다고 해서 매매를 권유하고 있어서 생각 중입니다. 현 시세보다 3천 정도 저렴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입하는 게 나을까요? 하시면서 구입하게 된다면 대출을 이용해야 돼서 조금 걱정이에요 하시면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아파트에 대해서 전망이 앞으로 괜찮다면 비교적 좀 저렴한 가격에 좋은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대출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고민이 크신 것 같아요.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좀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랄까요, 좀
개인적인 사정은 좀 있겠지만 일단 객관적으로 이 아파트를 좀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그 가져가시는 게 어떤가, 즉 보유해서 끌고 가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주변 지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 고천역이 이렇게 위치해 있죠. 또 힐스테이트 1단지와 여기 이제 2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 바로 앞에 이제 김포 그 도시개발구역에 이렇게 이제 큰 단지들이 이제 내년이면 이제 입주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죠. 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고천역 쪽 주변 지역은 이렇게 크게 만들어지는 단지들이 없어요.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또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가 있는데 처음에는 뭐 그런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같이 전세가도 올라가고 이제 가격도 같이 이제 올라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고천역 쪽 주변 지역에 있다는 것이고 바로 위쪽에 이제 풍부역이 위치해 있죠. 또 이제 그 위쪽에 또 김포 그 신도시라고 하나요? 그쪽에 이제 장기역이 또 위치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역사 주변 지역이 이 김포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들어오는 철도, 어떤 이런 어떤 그 철도가 어느 지역에 이제 거쳐서 좀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도 남아 있는 부분이 있죠. 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고천 쪽은 앞으로의 그 뭐랄까요, 서울과의 인접성이 상당히 좀 양호한 지역이고요. 또 하나는 김포 IC하고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과 인접성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또 주변 지역에 어떤 물류를 담당할 수 있는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어떤 산업단지들도 구성하기에는 상당히 좀 용이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꾸준하게 이제 그 인구들이 직장인 수요층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꾸준하게 인구가 이제 증가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재 같은 경우는 가격대를 보게 되면 풍무역 쪽이 아마 김포 쪽 주변 지역의 어떤 가격대를 좀 약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으로는 이 고천역 또 풍무역 쪽 같이 이제 따라가면서 가격대를 좀 주도하지 않을까 싶어요. 고천역 쪽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서울과의 어떤 초입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잘 깔려져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주시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전세를 현재 지금 4, 5년 정도 거주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거주에 대한 만족도가 괜찮다는 표현도 좀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실거주에 대한 만족도를 가져가면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오히려 그 상승에 대한 어떤 그 여력이 충분합니다. 충분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봤었을 때는 구입을 하셔서 잘 끌고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드릴게요. 네, 객관적인 부분에서 이 지역에 대한 설명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대출에 대한 부분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서 나에게 딱 맞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좀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5805번으로 보내주셨고요. 등촌 주공 3단지 25평, 2015년도에 2억 6천 주고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남 미사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 등촌동의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이전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사를 가야 돼요. 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팔고 갈 것이냐 아니면 보유하면서 뭐 전세나 월세를 주고 갈 것이냐, 이 아파트에 대한 전망이 가장 궁금하겠죠. 전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등촌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어떨까요? 예, 저는 이게 세금이 좀 나중에 좀 문제가 되긴 할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이런 부분, 부동산 내외에 기타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것들은 부동산의 어떤 변동에 따라서 항상 순환을 합니다. 특히 세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랄까요, 부동산 흐름에 따라서 많이 변모를 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입장에서 요것을 매도하고 미사 쪽으로 움직인다는 것보다는 전세를 놓고 이주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기존에 이제 부동산이 이제 그 투기 과열 지구로 변모를 했다든가 그 이전에 있었던 상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세금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좀 더 뭐랄까요, 좀 완화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 물건 자체를 보시게 되면 이 발산역 쪽에 위치해 있죠. 바로 이 등촌주공 3단지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상당히 입지적으로는 너무 좋은 위치예요. 또 이것을 2015년도, 16년도에 구입하셨다는 게 오히려 좀 뭐랄까요, 좀 안목이 있다고 좀 표현을 해야 될까요? 현재 같은 경우 비슷한 평형대 가격 자체가 약간 거의 뭐 8억 가까이 됩니다.
8억 가까이 되고 지금 2015년도에 구입하셨다면 뭐 한 3억 미만에서 구입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뭐 성공을 하셨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좀 더 치고 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위치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파트 가격이 뭐 떨어지거나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발산역 쪽 앞에 이제 이대 그 서울병원이 이렇게 위치해 있죠. 현재 지금 준공이 다 됐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요층만 하더라도 뭐 주변의 전세가를 상당히 좀 크게 안정화를 시키고 왔고요. 바로 이제 길 건너편에 이제 마곡이라는 이 동네죠. 마곡 자체가 뭐 21년을 기준점으로 해서 뭐 이제 완성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21년, 22년 또 23년 정도는 가야지만 전체적으로 좀 안정세를 좀 도모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가 마곡 같은 경우가 충분히 이쪽에 있는 아파트 매매 가격을 주도하고도 남습니다. 또 주변 지역 보게 되면 마곡 엠벨루 단지 쪽 주변 지역도 위치해 있지만 이쪽 마곡 등촌주공 3단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도 가까이 붙어 있을 뿐더러 이쪽 안쪽으로 해서 이게 상권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기존 상권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도 잘 붙어 있고 또 여기랑도 가까이 붙어 있고 주변 지역의 상권도 잘 되어져 있고 또 이쪽에서는 이 장점이 상당히 좀 많은 지역입니다. 단지 뭐냐면 이 주변 지역 자체가 이게 공공임대 아파트하고 좀 약간 섞여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약간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가격 상승을 멈춘다. 이런 표현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뭐냐면 전세가에 대한 상승 비율을 좀 봤었을 때는 전세가가 꾸준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좀 많아요. 그렇다면 주변 지역에 미사로 옮기고 나서 아파트를 매매, 현재도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도하고 가셔도 뭐 충분하겠지만은 오히려 전세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이기 때문에 전세를 좀 충분히 활용하셔서 꾸준하게 좀 가져가시는 게 어떤가. 현재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90년도에 좀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이제 9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뭔가 또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아파트다.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 앞으로 좀 효자 노릇을 꾸준하게 하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를 좀 쉽게 가격이 올랐다고 쉽게 파는 것보다는 잘 유지하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좀 더 보유하시고 잘 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장점이 굉장히 많은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이 좀 걱정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상담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다양한 고민들 해결 도와드렸는데요. 내 부동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1 맞춤 상담으로 진행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 또 나에게 딱 맞는 맞춤 해결책들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죠.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이 한정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예약이 필수라는 점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이고요.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정보는요.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기존 정보를 먼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9호선 등촌역에서 도보 약 한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토름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물건입니다. 이 오피스텔 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가까이 있느냐, 또 이제 수요층을 얼마만큼 만족도를 크게 좀 높여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이 얼마만큼 붙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본 물건은 9호선 등촌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9호선 라인은 상당히 좀 직장인들을 많이 끌고 다니는 강남 쪽으로 출퇴근을 시키는 지하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서 도보 약 한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또 하나는 현재 좀 수요층에 맞는 이 투룸 구조로 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1인의 어떤 직장인 수요층이라 하더라도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잘 되어져 있다 보니까 넓은 공간 구조에서 좀 거주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상당히 좀 크거든요. 오히려 좀 투룸 구조로 되어져서 그런 어떤 니즈를 충분히 좀 반영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 1층과 지상 10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본 물건의 가격은 3억 70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투룸 오피스텔입니다. 목동이라는 입지 자체도 굉장히 괜찮고요. 이 오피스텔 자체가 역세권에서 그리고 등촌역 9호선 여전히 황금 노선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9호선 등촌역 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로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피스텔 어디에 위치했는지 입지적인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드리고요. 개발 호재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입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등촌역에서 도보 약 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등촌역에도 가까이 붙어 있지만 주변 지역이 이제 시장, 이 먹자 상권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의 어떤 수요층이 상당히 좀 잘 맞고요. 또 이 오피스텔이 이제 들어서는 곳이 이 대로변에 좀 위치해 있습니다. 이 가시성이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주변 지역이 상암권역이라든가 마곡권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상암 DMC라든가 마곡지구 같은 경우도 약 한 4만 5천 명, 상암 DMC 같은 경우도 약 한 3만 명 정도의 수요층들이 주변 지역에 상당히 좀 많이 포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세 수요층들이 오히려 좀 상당히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앞서 이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도 이 광부 횡단선이 이 등촌역을 좀 지나게 됩니다. 앞으로 이 등촌역이 이제 두 개의 어떤 역세권이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고요. 또 개발 호재를 보게 되면 이 광보 횡단선을 들 수가 있는데요. 목동에서 이제 청량리역을 지납니다. 이 청량리역을 지나는데 이 물건의 좀 특징은 뭐냐면 이 9호선 라인이 강남 쪽으로 해서 직장인들을 출퇴근시키는 지하철이라고 한다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대학교와 직장인 수요층이 어울려져 있는 지역들로 좀 이동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장인 수요층들이 많은 지역을 좀 이전을 하면서 이 상명대라든가 국민대, 이 대학가 주변, 이 명지대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이 대학가 주변으로 지나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광보 횡단선 같은 경우도 9호선과 마찬가지로 일반 노선과 급행 노선이 이제 순환이 됩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이 등촌역 같은 경우도 일반 노선과 급행 노선이 쓰는 그런 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또 이 월드컵 대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월드컵 대기도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직결로 연결되는 이 월드컵 대기가 완성이 되면 그 서울 문성간 고속도로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주변에 있는 서부간선이라든가 내부 순환도로하고도 직결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어떤 지식산업센터가 만들어지는 어떤 호재로 크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많은 직장인들이 이 수요층으로 좀 몰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건물 특징을 좀 보게 되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이 도로 현황을 보시게 되면 이 대로변 쪽에는 약 한 30m, 이 뒤쪽으로 해서 약 한 6m 도로가 위치했습니다. 대로변 쪽으로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뷰 자체가 상당히 좀 괜찮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고요. 이 본 물건은 근생과 오피스텔, 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부를 좀 보시게 되면 화이트 톤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오피스텔 형태에 맞게끔 넓은 구조로 좀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안방뿐만 아니라 이 작은 방 안방 같은 경우도 거실과 포함해서 시스템 에어컨 천장용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자체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도 넓게 상당히 좀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또 화장실 안쪽에다가 다용도실을 넣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방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 공간 구조가 좀 되어져 있다는 것도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 가격을 좀 보시게 되면 현재 예상 매매가는 3억 700만 원입니다. 8층에 있고 801호에 있는 물건인데요. 3억 700만 원이고요. 현재 전세 같은 경우는 2억 7,500만 원에 현재 좀 들어와서 전세로 현재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자체를 약 한 3,200만 원 정도 활용이 가능한 그런 물건이다. 또 이제
월세를 받고자 한다면 바로 그 월세가 다른 호실 같은 경우는 월세가 가능한 호실이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도 약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한 9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할 수 있고 상당히 좀 뭐랄까요, 공실에 대한 회전율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실 없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오피스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입지와 호재 그리고 가격적인 분석까지 만나고 오셨습니다. 뭐 역세권이고요. 넓은 구조에 또 탁 트인 뷰까지 뭐 하나 놓치지 않은 오피스텔이고요. 직장인뿐만 아니라 대학생까지 품을 수 있는 입지적인 여건들, 또 앞으로의 가치 상승을 이끌어줄 개발 호재들까지 꽉꽉 채워서 전해드리는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이 물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두 번째 투자 정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통건물 소개해 드릴 거고요.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에 있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예, 본 물건은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해 있는 이 평택역에서 도보 약 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그 두 개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하나의 물건은 약 한 80평이 좀 넘는 그런 물건이고요. 지상 1층과 5층, 또 1층 같은 경우는 상가 하나, 또 이제 전체적으로 원룸 2개, 1.5룸, 또 투룸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룸도 상당히 좀 넓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 평택역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직장인 수요층들이 거의 수요층들입니다. 직장인을 다니시는 직장인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룸 자체도 크게 좀 만들어놨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고요. 2018년에 이제 준공이 됐고 매매가는 약 한 17억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비용 같은 경우는요.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도 대지가 좀 약간 작은데요. 지상 1층과 4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구조 같은 경우는 1.5룸과 투룸, 1.5룸 4개, 투룸 하나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매매가 7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으로 왔습니다. 통건물 A형, B형 두 가지 타입으로 전해드리는데요. 같은 위치에 있는데 뭐 구조라든지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호재나 똑같은 가치 상승을 보면서도 내가 맞는 상황에 따라서 또 맞는 물건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통건물의 입지적인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평택이 워낙에 개발 호재 많잖아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평택하게 되면 개발 호재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러면 뭐 굵직굵직한 호재들이 상당히 좀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평택 같은 경우는 1호선 지제역과 1호선 평택역, 요 라인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지제역 쪽 주변 지역에 만들어지는 고덕국제 신도시, 바로 앞에 이제 삼성전자 이 캠퍼스가 위치해 있고요. 이 전체적으로 평택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11개의 산업단지들이 위치할 정도로 많은 산업단지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물류와 어떤 교통, 이 교통 자체가 상당히 좀 좋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평택역 하게 되면 평택역에 그 AK 플라자라고 해서 플라자가 위치해 있죠. 또 이제 평택역 1호선 라인은 먹지상권, 또 2번 출구 쪽 라인은 이렇게 다주택이 상당히 좀 많이 위치해 있고, 군문초등학교, 평택초등학교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 이 전세에 대한 실수요자들도 가까이 위치해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택 인구 같은 경우는 현재 19년도 같은 경우는 약간 50만 명이 현재 좀 입주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 평택에 삼성전자 캠퍼스가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직장인 수요층이 상당히 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평택항과 그다음 평택, 그다음에 위쪽에 있는 수원을 연결시켜서 뭐랄까요, 반도체 벨트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쪽 주변, 지제역 쪽 주변에 삼성 캠퍼스를 만든 이유인데요. 이제 주변 지역에 꾸준하게 이제 직장인 수요층들이 들어오고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2021년, 2023년도가 되면 약간 100만 인구를 좀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개발 호재를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반도체가 현재 좀 있습니다. 현재 뭐 이 공장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 이 공장은 현재 좀 가동 중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변 지역에 삼성전자만 하나만 들어와도 평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정도로 많은 세금을 좀 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브레인시티인데요. 이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도 현재 이 브레인시티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고용 유발 효과가 약 한 4만 3천 명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실리콘밸리와 같은
어떤 그 연구소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 내용이 좀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치가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서평택에 대한 평택항 쪽 주변 지역의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뭐 서부 내륙 고속도로라든가 서해안 복선 절철과 연계를 해서 이쪽 평택항 같은 경우도 이게 서부 쪽에서 인천항의 그 다음으로 평택항이 앞으로 크게 발전할 겁니다. 그만큼 물의 깊이가 그 큰 배들이 싣고 나를 수 있는 그런 어떤 항이 되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이제 관광단지까지 포함시켜서 좀 만들겠다는 내용이 좀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호재가 큰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이 입지 호재 설명할 때 가장 긴 시간이 필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택이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입지적인 장점이라든지 개발 호재들 꽉 채워져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건물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특징과 함께 가격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건물 특징을 보게 되면 이 천연 대리석으로 좀 꾸며져 있습니다. 사방이 다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넓은 주차장으로 또 하나 좀 꾸며져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좀 되어져 있고 여기 안에 이제 직장인 수혜층이다 보니까 TV까지 옵션을 제공할 정도로 옵션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물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옥상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제 평택역이 보일 정도로 평택역과 상당히 좀 가까이 위치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주인 세대가 상당히 좀 넓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큰 방 3개에 화장실 2개로 좀 꾸며져 있고 옥상을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꾸며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본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이제 옵션뿐만이 아니라 그 주인 세대에 들어가는 옵션 자체도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위에 이제 천장형으로 좀 우물정자를 만들어서 높은 층고를 좀 가질 수 있고요. 또 이제 순환이 잘 되도록 주변 지역의 창이라든가 이런 설치도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옵션 자체가 그 원룸 같은 경우 1.5룸이나 투룸 같은 경우도 옵션 자체를 하나하나 상당히 좀 옵션 자체를 고급스럽게 놔둔 부분이 있고요. 또 TV까지 좀 제공하기 때문에 직장인들한테는 상당히 좀 좋은 그런 형태로 좀 되어져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현재 그 A형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17억입니다. 예상 매매가가 5,900만 원 현재 좀 전세 보증금 들어가 있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월세를 크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가 현재 지금 650만 원대에 월세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시면 약 한 12억 정도의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B형 같은 경우도 현재 월세가 약 한 250만 원 나옵니다. 7억에 250만 원이면 상당히 좀 높은 수익인데요. 현재 전세 보증금과 대출액을 활용하시면 실제 자금 약 한 4억대의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한 통건물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저기 여러 가지 또 전문가와 직접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많으실 것 같아요. 무료 세미나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1:1 맞춤 상담으로 진행이 되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예약이 필수니까요.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전해드린 투자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300명대를 넘어서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이제는 좀 끝나가나 싶었는데 또 한 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또 이 답답함을 다시 한번 또 버텨내야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일상에 있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모두들 사회적 거리 두기 수칙 잘 지켜주시고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 역시 하루빨리 더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또 알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